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리코딩 인 프로그레스. 당황스럽네요. 네, 확인을 눌러줘야지 진행이 되겠죠? 네.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아마존 물류 창고에 있는 그 로봇이에요.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는데 고객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류 창고에서 그 주문한 제품의 위치를 찾아서 로봇들이 이렇게 제품을 최종 포장하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짧게 보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 창고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이 과도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타날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새로운 일자리들도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사진학과 출신인데 몇 년 전에 드론 조종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진 촬영을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 없고 그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걸 조종하는 자격증을 따야 자기가 그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사실은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욱 많습니다. 아까 아마존의 그 로봇들처럼 사람이 몇십 명이 했던 것들을 로봇 한두 대가 처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전에 사람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대체됨으로써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미래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해왔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등에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앞으로 인간의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인간이 했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2021년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죠. 로봇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뉴스킨 코리아도 뭐 뷰리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서 사람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계화된, 자동화된 인공지능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된 서버 한 대가 콜센터의 직원 1000명, 2000명의 일자리를 한 번에 대체해버려요. 물론 초기 투자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고 하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근무 환경이 기업의 굉장한 리스크예요. 왜? 거기서 감염 한번 일어나면 셧다운 돼버리잖아요. 재택근무만으로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이런 어떤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동화, 인공지능 이런 기업들의 서비스 도입이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공장의 자동화 이런 것들은 뭐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좋은 월급, 안정된 어떤 연봉을 보장받는 일자리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쏠리죠? 공무원. 혹시 공무원 시험 하시던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2급 공무원의 시험 경쟁률이 35대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공무원을 5년도 되지 않아서 또 때려치는 분들도 참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공무원에 들어간 거예요. 적성 보지 않고 그냥 안정된 월급을 쫓아서 들어가다 보니 적성에 맞지 않겠죠. 몇 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도 사실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실 오래도록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그만두는 분들도 참 많은가 봐요. 이 사진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국에는 어, 치킨집으로 치킨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우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 아무리 잘 버틴다고 하더라도 사실 50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60세 정년 때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직장 나온 다음엔 재취업을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요. 자기 캐리어를 살려서 창업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 퇴직금, 거기다 대출까지 얹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죠? 자영업을 많이들 하시게 되죠. 그런데 자영업 또 투자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자영업에 진출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치킨집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요. 절반이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과 공학 계열이거든요. 맨 밑에 공학 계열, 네. 바로 과로사 아니면 치킨집. 네. 저보다 더 불쌍한 계열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자연 계열입니다. 뭐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계열은 아예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바로 아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뭐 수입을 괜찮게 창출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실태는 이렇습니다. 왼쪽 도표 보시면 절반 이상이 200만 원도 벌지 못하고요. 적자 및 무수입도 26.8%에 육박하고요. 자영업자들의 평균, 잠시만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3.4년 만에 이렇게 폐업을 하는 그런 어떤 기록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봉건 시대의 어떤 소득 분포도고요. 산업혁명 시대부터 최근까지. 이때만 해도 4인 가족 중에 가장만 돈을 벌어도 4인 가족 먹여 살리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근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맞벌이를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맞벌이 가장에 자녀 한 명 키우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요즘 살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생활하기가 깝깝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점점점 쭈그러들고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그런, 근데 오히려 고소득층은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매년 신규 백만장자, 자산이 12억 원 이상인 백만장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산층은 줄어들어서 저소득층을 향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지만 나의 5년 뒤, 10년 뒤가 난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왼쪽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2년 전에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서 티멜레트 2년차 인정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저는 많이 후덕해졌네요. 예. 외모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요.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있고 시간적인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몰랐던 많은 어떤 지혜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년 전에 저희가 팀 엘리트 트립을 갔을 때 영상을 짧게 편집한 거거든요. 여기 스페인 둘째 날입니다. 네. 배경음악은 에드 쉬런의 바르셀로나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너무 신나지 않나요? 2년 전에, 저희 팀 엘리트 트립 최종 목적지가 그 모나코였어요. 원래 일정은 한 8일 정도의 일정인데 그 전후해서 여러 나라를 함께 끼고 한 보름 동안 그 유럽 여행을 갔었고요. 2년 전에 2019년도에 갔던 나라 국가 수만 한 9개 정도 됐었어요. 티메이트 트립 때 갔던 나라만 한 5군데였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한 해 여러 나라를 갔던 게 이제 2년 전에,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사장님들이랑 빨리 석세스 트립도 가고 또 해외에도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합니다. 해외에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해서 저도 참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싶은데 해외에 갈 수는 없으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제주도만 한 5번 갔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참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저희 부부가 백만장자가 되고 백만장자 타이틀 인정받았던 인정식의 사진이고요. 공식 명칭은 서클 오브 엑설런스 1이라고 하여서 뉴스킨으로부터 받은 누적 커미션의 총 액수가 한화로 12억 원, 12억 원, 100만 달러가 달성이 되게 되면 서클 오브 엑설런스 1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 인정받게 되고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능력도 뭐 대단하지 않았고요. 단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빨리 직장 생활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저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희 와이프가 뉴스킨 제품으로 여드름 피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사업 설명처럼 정말 우연히 들었던 사업 설명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 호기심이 이끌려서 2달 동안 뉴스킨의 제품, 비즈니스, 뭐 회사, 뭐 그룹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다가 비전을 보고 뛰어들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나름의 성과를 이렇게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 한 번만으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신 저희 뉴스킨 사업자들에게 강의들을 한 10개 정도만 추천을 받아서 다양하게 들어보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유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뉴스킨 사업은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다양한 어떤 멋진 다른 리더들의 강의들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은 뉴스킨의 어떤 매력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수입의 형태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에요.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물장수가 있습니다. 네. 물장수는 뭐 집집마다 물을 배달해서 수입을 버는 소득을 버는 사람이죠. 네. 근데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노동할 수는 없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비 오는 날엔 물을 나르지 못하면 수입이 끊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선배 물장수를 보아온 이 빨간 물장수가 가만 보니까 한창 땐 돈을 꽤 괜찮게 벌던 선배 물장수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20통 나르던 게 10통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픈 날은 수입이 끊기는 날도 보게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자기 어떤 물장수라고 하는 직업의 한계를 느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50살, 60살 넘어서까지 물통 나르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내가 물을 배달하는 집집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일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집집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나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제가 물통을 당신 집에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끔 제가 당신 집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놨으니 단 제가 이전에 배달하던 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마다할 사람이 집이 없겠죠. 자, 이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완성된 이후에는 이 빨간 물장수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집집마다 깔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입을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돈과 시간의 자유를 동시에 얻어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런 파이프라인 수입 너무 매력적이죠.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매력적이고 거기서 보람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이 50살, 60살이 됐을 땐 이런 수입이 간절해지실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수입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 빨간 물장수처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수입의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 건물주가 받는 임대소득이 파이프라인 수입의 한 형태예요. 대표적인 수입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임대 수입과 같은 파이프라인 수입의 매력을 너무나 잘들 아실 겁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벚꽃 엔딩으로 벌어들인 음원 수입이 40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벚꽃 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쓰고 있더라고요. 해리포터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써낸 조앤 롤링은 수백억 원의 인쇄 수입을 벌죠. 그리고 우리 최근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연금 수입을 벌게 된답니다. 이런 수입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마 이거 거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을 벌려면 내가 한 달에 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는 건물을 내 소유로 가지려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래를 연습해서 장범준 씨처럼 히트곡을 써내는 건 쉽지 않겠죠. 지금부터 내가 작가 연습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써낸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활 쏘는 연습을 해서 김재덕 선수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평범한 사람도 이런 파이프라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대표 비즈니스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제품의 유통이나 서비스 거래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대표 플랫폼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죠. 이 아마존 창업자가 총 자산이 150조 원이라고 하고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더 늘었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재난지원금을 막 뿌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쓰였냐면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모두 다 쏠려버렸대요. 우리나라도 쿠팡 지금 최대 실적 올리고 있죠. 이분이 한 시간에 버는 수익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온라인 서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책 팔던 기업이 그 플랫폼 안에서 책이 아니라 지금은 팔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그 안에서 유통이 일어나고 있고 그 수수료로 버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이 젊은 기업가들이 다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의 창업자들입니다.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같은 구글의 창업자들, 20대 때 창업했잖아요. 마윈, 주커버그, 우리나라 김범석 의장 같은 분들. 지금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 모두가 플랫폼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제프 베조스라든가 이 모든 플랫폼 기업의 오너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오너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수의 주주들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 플랫폼 기업에서 종사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뉴스킨 플랫폼은 다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이 제공해주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이 자리에서 5명 될 수는 없지만 이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가 제공해주는 이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이 제공해주는 제품을 이걸 원하는 소비자들을 내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비즈니스가 바로 뉴스킨 플랫폼이고요. 형격하게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과 다른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그 회사의 오너와 그 회사의 주주들이 부자가 되는 구조라면 뉴스킨 플랫폼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유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플랫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뉴스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소비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비교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받은 소비자가 직접 주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이건 비전이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거대한 어떤 메커니즘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구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동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그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재구매라는 게 무엇인가요? 재구매, 다시 사서 쓴다는 걸 말하죠. 그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한 번만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재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품의 성격이 소비재여야 해요. 소비재의 반대말이 뭐죠? 내구재,
뭐 영구제 이렇게 불리죠. 가장 좋은 건 한 달에서 두 달 이내로 소비되는 제품들. 그래야지 한 달, 두 달 단위로 계속 소비가 일어나야 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수입도 한 달, 두 달 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이 되겠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품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요인은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나와 가족들이 먹는 건강식품이나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품질 먼저 따지시나요? 가격 먼저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품질 먼저 보고 그 다음 품질에 합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통틀어서 그래서 가성비를 많이 따지실 겁니다. 그 다음 요인은 유통의 독점입니다. 정말 제품 탁월한데 이 제품에 대한 유통권을 본사가, 만약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의 본사가, 뉴스킨 본사가 우리도 압구정 갤러리아 1층에서 따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따로 좀 수입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곤란하겠죠. 정식 계약을 맺은 사업자를 통해서만 유통을 해야 내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사지 않고 이 플랫폼 안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테니까요. 이런 요인들을 모두 충족해야 그 플랫폼이 안전하고 탄탄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마지막 요소는 바로 시장성과 기술력입니다.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 기업이 진출한 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만약에 레드오션이라면 곤란하겠죠. 그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그 기업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나도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럼 두 번째, 블루오션에 진출해 있는 건 맞는데 그 회사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탁월한 신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검토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정말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내놓고 있는 제품들이 차별화되고 독점적인지, 바로 유니크한지를 보시면 돼요. 품질이 뛰어난데 뭐 옆에 할인마트를 가도, 다른 회사들도 뭐 그 정도의 제품은 충분히 내놓고 있다면 내 플랫폼 안에서 이 뉴스킨 제품을 계속해서 재구매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독점적이지 않다면 소비자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얼마든지 이탈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사가 이 유니크한 제품을 계속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지 아닌지, 뉴스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본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구매해줄 충성 회원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성 회원을 넘어서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정기 구매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요소인데요. 뉴스킨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단위로 소비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품을 한 달 단위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추가 혜택을 줌으로써 현재 뉴스킨 전체 회원의 50% 절반 이상이 정기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자그마치 2010년도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보다 회원가입 먼저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11년째 정기 구매를 이용하는 분이에요. 매달 20만 원 이상씩 정기 구매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채팅창에 응답, 피드백 주셔도 좋습니다.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예. 솔직히 고백드리면 정말 더럽게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제품 이름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뉴스킨 제품 이름 또 되게 어렵잖아요. 길고.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10년 이상 제품 쓰는 고객들, 매니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제품이 탁월하다 보니까 스스로들 매니아가 되셨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고객들은 뉴스킨 사업자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품이 좋은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먼저 판단하고 알아채십니다. 제가 뉴스킨이랑 좀 비슷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저기 미국의 A사, 이런 회사가 뉴스킨이랑 비슷한 회사냐고 묻는데, 좀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오프라인 유통기업 중에 뉴스킨이랑 좀 비슷한 기업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수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을 파산시켰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백화점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아마존 때문에 다 망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이 코스트코가 특징적인 게 회원제 마케팅을 해요. 유일하게 연회비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곳은 정말 5만 가지 제품을 다 판매하는데 이 코스트코는 딱 2,000여 종 제품에 집중을 하고 코스트코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광고하지 않아서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뉴스킨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우리나라 이마트라든가 국내 할인 매장보다 매출이 4배 이상 높아요. 뉴스킨 CEO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 매장을 내거나 광고를 하지 그러냐. 그리고 좀 오해를 받아가면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수하냐. 그냥 일반 유통업체처럼 유통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제품은 광고하거나 매장 유통으로 유통하기가 힘들다.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제품의 탁월함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 판매 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하고 오히려 이것이 매출도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광고를 하거나 매장 꾸밀 비용을 제품 품질에 올인한다. 뉴스킨이 35년 동안 50여 개국 국가에서 광고 한 번 하지 않고도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뉴스킨이 진출해 있는 시장이 블루오션인지 레드오션인지 좀 궁금하시죠?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진입해 있는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면 개인과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킨이 진입해 있는 시장은 바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항노화 시장이고요. 전문가들이 예측했을 때 2030년도엔 자그마치 5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시장 규모를 비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기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시장이고요.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이 고작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요. 전 세계 가전제품 모두 다 통틀어서 200조 원 정도입니다. 안티에이징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안티에이징 시장도 작년 기준으로 30조 원을 넘어섰고요. 무궁무진한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한 이 뉴스킨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패종식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자막 흘러가는 거 보시면 뉴스킨은 에이지락 브랜드의 1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런 패종식을 거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소가 이제 장을 마감을 하는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냥 장 마감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영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패종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뉴스킨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100대 기업에도 선정된 바가 있고요. 이 기사가 나왔을 시점이 뉴스킨의 30주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대개 기업들이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쇠락할지 그 기로에 서는 기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30년을 넘어서 또다시 퀀텀 점프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30주년이 되는 해에 오히려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에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반이 넘는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지?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뉴스킨은 어떻게 될까?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에 가장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뉴스킨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편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뉴스킨 너무 오래됐어. 30년이 넘었어. 한국에서 25년이 넘었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 걸 해야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래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이미 뉴스킨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이 만들어내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실 증명이 되었어요. 뉴스킨이 미국 회사잖아요. 오히려 이 미국에서 작년 한 해에만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미국에서.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다 보니까 뉴스킨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뉴스킨 제품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1분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2분기, 작년 2분기 대비 올해에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륙에서요. 포브스지에서 정말 놀랍다. 아니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이미 미국 온라인 물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매출이 성장하는 건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하는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매출이 성장한 걸 보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라이언 나피어스키 뉴스킨 사장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 뉴스킨 같은 기회 플랫폼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뉴스킨은 좋은 제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뉴스킨은 84년도에 스킨케어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미국 내 4만여 개 약국에서 제품이 유통되던 제약회사인 파마넥스를 인수함으로써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안티에이징을 모두 아우르는 토탈 안티에이징 컴퍼니로 발돋움을 하였고요. 지금은 명실상부한 안티에이징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뉴스킨 삼총사예요. 딱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모두 다 디바이스 형태입니다. 뉴스킨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디바이스 형태의 스킨케어 디바이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갈바닉 스파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 시장을 선점을 해왔습니다. 4년 연속 매출의 기준으로 스킨케어 디바이스 분야의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매출의 기준으로요. 광고 한 번 하지 않고도
백화점 1층 매장에 즐비한 명품 브랜드들을 모두 다 찍어 누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화장품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손으로 찍어 바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스킨케어에 실증도 나고, 더 이상 그런 어떤 고전적인 형태의 스킨케어로는 그 안에 담긴 유용 성분을 피부 깊숙이 투입시키는데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이용하거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거나 이런 어떤 과학기술과 접목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관리를 집에서 스스로 하는 그런 니즈가 지금 폭발하는 시점이고, 그걸 미리 준비했던 뉴스킨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디바이스 때문에 사실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가 너무 간단하고 쉬워졌어요. 여기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 데몬스트레이션,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발라주고 이렇게 체험시켜주고 이런 형태가 사실은 고전적인 저희 뉴스킨 사업 방식이었는데, 특히 이제 루미스파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냥 루미스파 하나만 들고 가면 됩니다. 만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하냐면 3일간 빌려줍니다. 3일간 써봐. 3일 뒤에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열에 7, 8명은 이걸 사겠다고 합니다. 안 사는 2명은 그날 카드 한도가 다 돼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중엔 이거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겉으로 그거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모두 다 사고 싶어 하는 아이템입니다. 너무 사업하기가 쉬워졌어요. 또 저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먹는 안티에이징 제품들입니다. 뭐 티알라인 티기스 스펜3 그리고 알스퀘어드. 정말 이 3종의 제품은 이건 뭐 직접 드셔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특히 뭐 이 TR90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꽤 됐지만 지금 저희 그룹은 이게 주력 제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10년간, 그리고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넘버원 다이어트 제품으로 될 거라고, 거의 작년에 넘버원을 거의 차지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만나게 될 또 신제품이죠. 에이지랑 메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현대인의 건강 유지하면은 항산화라고 하는 개념, 이젠 거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항산화 이상의 어떤 개념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컨트롤하는 에이지랑 메타라고 하는 제품이 곧 출시가 되고, 저는 이 메타를 접하면서 사실 이 메타는 우리의 또 3년 뒤, 5년 뒤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한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5년여 전에 나왔던 TR90로 지금 저희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 뉴스킨은 3년 뒤, 5년 뒤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지금 또 5년 뒤 내놓을 제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 굉장히 좋아하고요. 애플 생태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애플 제품을 하나만 사는 사람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으로 애플에 입문하고요. 그 다음 맥북으로 바꾸고, 지금도 이제 맥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태블릿도 아이패드를 사게 되고 애플 워치까지 끼게 되었는데요. 이 애플의 어떤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삼성으로 옮겨 탈 수가 없게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최대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긴 하지만 애플의 최대 매력은 본인들이 만든 생태계 안에 소비자들을 가두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킨도 처음엔 TR90로 또는 루미스파로 처음 발을 디디게 된 소비자들이 뉴스킨의 항산화 안티에이징 기술인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 기술, 원리, 그리고 어떤 제품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면 스킨케어만 쓰던 분들이 파마넥스를 먹게 되고, 본인만 사용하던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에 또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해주는 이 뉴스킨만의 뉴스킨 생태계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제대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주위를 점점 유통망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니크한 어떤 뉴스킨 제품만의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만 이해하시게 되면 뉴스킨 사업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아이템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정리를 드리면 뉴스킨 사업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그 플랫폼 안에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유통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유통망의 크기에 따라서 내 수입이 정해지는 비즈니스인데요. 뉴스킨 본사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제품도 연구개발 생산해 주고요. 5년 뒤, 10년 뒤에 히트할 제품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과 손잡고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바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본사가 모든 걸 다 해주지만 딱 하나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케팅이고요. 기업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게 팔려나가지 않는다면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업자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통망, 그렇게 해서 발생된 매출을 그래서 본사랑 내가 50대 50으로 함께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 소유권을 50대 50으로 영원히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나요? 보상에 대해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킨의 첫 번째 보상은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열심히 함으로써 발생됩니다.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요. 주위의 제품을 소개하고요. 가족이나 뭐 지인들한테 소개를 처음에 많이 하게 되겠죠? 5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점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된 매출의 미니멈 5%에서 맥시멈 40%까지 커미션을 받는 보너스가 바로 빌드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적게는 1, 20만 원에서 이 빌드 보너스로 많게는 4, 500만 원 버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균 한 100만 원 안팎으로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건 내가 페라리를 사서 그 안에서 라디오로 음악만 듣는 격입니다. 내가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게 되면 뉴스킨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5명에서 10명, 한 20명 정도까지 주위에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회원들을 늘려나가고, 내가 해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복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프랜차이징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와 같은 뉴스킨 사업자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유통망 안에서 발생된 전체 매출의 5%를 받는 보너스가 바로 리드 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엔 제품력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권했을 때 어우,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브랜드 체인지 해볼만 하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5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 5명을 중심으로 한 20명까지 늘려보는 겁니다. 자, 내가 그걸 해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투자금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방법들도 다 알려준다면, 저는 그걸 10년 넘게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저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유통망 안에 4,000명이 넘는 매니아들이 매달 자동 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드 보너스로, 이 빌드 보너스로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10배가 넘는 이상의 수입을 리드 보너스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달에 한 30명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네, 아름다운 제 와이프인데요. 달에 30명 매니아. 지금 화면에 스크린 안에는 호주에 있는 파트너,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파트너랑 그러면 상담을 하는 건데요. 나는 90명의 매니아. 호주에 있는 지인이 서울에 있는 스폰서한테 자기 지인을 소개해줘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뉴스킨의 정말 멋진 매력과 비전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 만약에 내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 있다, 캐나다에 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주문해서 사용하면 그게 나의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 매출에 대비해서 내가 커미션을 버는 겁니다. 저도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한 7개국 정도에서 커미션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제가 있는 한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만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커미션을 받고 있어요. 제 3대 파트너가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10명 정도의 파트너 그룹을 이끌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한 매출의 5%를 제가 리드 보너스로 받고 있습니다. 저보다 사업 더 오래 하신 기라성 같은 리더들은 뭐 20개국, 3개국, 30개국에서 커미션이 들어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뉴스킨이 그 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모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만 또는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그 나라의 유통망을, 그 나라의 회원망을 만들기만 해도 내가 그 나라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직급 이름이 좀 다릅니다. 네. 맨 위에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는 직급은 이제 한국에선 뭐 사업자, BR이라고 불리는데요. 내가 회원 20명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BR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품을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게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처음엔 어려웠어요. 안 해봤던 일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10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면 할수록 쉬워질까요? 지금은 눈 감고도 하게 될 정도로 쉬워졌죠. 근데 이 일을 10년 넘게 반복했더니 최고 직급이 되더라고요. 뉴스킨의 최고 직급. 한국은 이름이 좀 다른데요. 외국에선 블루 다이아몬드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뉴스킨의 최고 직급. 평균 연봉이 45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5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 또는 뉴스킨 말고 다른 일 중에 한 분야를 10년 이상 집중했더니 5억 이상 연봉이 가능한 일이 주위에 혹시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킨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우, 저게 가능하겠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도 보세요.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게 5년 뒤, 10년 뒤 꾸준하게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일이 정말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직장인들 언젠간 퇴직해야 되죠. 이 퇴직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요즘 또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곧 50대가 되는데 아마 제 많은 친구, 동기들은 이제 직장에서 밀려날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직장 나와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자영업 말고는 직장에서 밀려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성공률 10%가 넘지 않습니다. 뉴스킨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계속 수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벌 수 있을 때까지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저는 모두 다 뉴스킨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인데요. 어느 한 유튜버가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허름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건축 기술을 모두 배워서 본인이 이걸 혼자서 해내는 모습이에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저 쉽지 않았는데 끝내 해내었고, 후기를 보니까 한 달에 그 공간 대여업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해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만약에 저거 건축하는, 리모델링 하는 방법 옆에서 알려드리면 저거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세요? 방금 그 영상의 유튜버는 그 월 200만 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노력을 한 거예요.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200만 원이 저분에겐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거죠.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왜?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소득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 시작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몇 프로 성공하나요? 뉴스킨 사업하면. 전 말씀드려요. 100% 성공합니다. 단,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우승자가 한 명입니다. 공동 우승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시간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뉴스킨은 어떤 분은 체력이 뛰어나서 너무나 뛰어난 어떤 개인기가 있어서 2시간 만에 완주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슈퍼스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4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스피드로 사업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백만장자가 되었더라고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뉴스킨이 쉬웠냐고 물어본다면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리면 평범한 직장 생활만 하던 저와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 중에선 가장 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뉴스킨 사업이.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평범한 사람이 투자금 없이 꾸준하게 장기간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뉴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해서 시간을 10분 이상 오버를 했네요. 예? 우리 김명경 사장님이 50분에 맞춰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네. 이 집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강의장에서 했으면 시간 딱 맞췄을 텐데. 우리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른 시간 때 또 뵙게 되길 고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